안녕하십니까. 합격 축하드립니다. 이제 합격했으니 이제 뭐하러 가야 되죠? 돈 벌러 가야죠. 돈을 벌려면요 땅을 봐야죠. 지금까지 주택, 아파트에 너무 투기가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공법 땅을 보는 부동산 실문, 토지 투자의 90%는 공법입니다. 자, 그 돈이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 강의를 진행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학원은 11월 7일 날 월요일 날 종로 박물관에서 개강을 시작해서 11월 11일 금요일 날 노량진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수요일이죠. 강남 박물관 이렇게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로, 노량진, 강남에서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 5주에 걸쳐서 토지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토지를 브리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격증이 땄으니까 진짜 전문가가 되는, 실무의 최고봉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돈이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 강의 부동산 공법 실무라는 교재입니다. 인터넷상 구입할 때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나중에 실무하실 때 이 교재 한 권은 있어야 또 참고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뭘 공부하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일 먼저 토지 족보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족보를 보고 토지를 활용하고 권리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료를 만들고 그걸 배울 거고, 두 번째, 이번에 2040 서울 플랜이 나왔죠. 서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시기본계획은 이 도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책 방향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을까요? 톤이 있죠. 서울을 이렇게 꾸미겠다. 그것도 남들이 보지 못한 2040 공청회 자료를 교재에 실었습니다. 뭐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을 찾아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걸 찾는 요령을 가르칩니다. 전국에 있는 기본계획을.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최대 건축 연면제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건물 증축하는 이런 요령들, 또 말로만 듣던 깡패,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실무의 90%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 조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요령, 토지 분석하는 방법, 그걸 가르쳐 드리고, 개발 제한구역 안에 이축권 거래, 일명 용말 그러죠. 최대 9억까지 거래되고 하는 겁니다. 권리증을 거래하는 요령들. 또 환지,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실무적으로 광명시에서 개발한 거예요. 집단한지, 개별한지, 이제 실무 사례 요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Q&A 많이 하는 질문들 또 정리했습니다. 쪽공간 확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공인사 개업의 최적지, 농지 투자, 전이 나은가, 답이 나는가, 아니면 임야에 투자해야 되는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이점이 있고 장점,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해보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공정도시, 서울도시, 서울은 공정도시라고 그러죠. 살기 좋은 공정도시인데 서울 플랜 안이 나왔어요. 자, 이 서울 플랜 안에서 서울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이랍니다. 자, 이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도시의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6가지 기본 정책이 나오는데 잠깐만 봐보거든요. 보행 일상권, 무슨 말일까요?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곳이 하나의 보행 일상권 안에 들었던 거예요. 코로나가 나오면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이쪽으로 도시의 방향 설정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중심이나 또는 한강 수변 중심 이런 쪽 지역은 땅을 계속
건물들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낫겠죠. 팔면 안 되겠죠. 이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니까. 그 다음에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자, 자기가 여기 한강변이든 소하천이든 안양천이든 뭐든 소하천이든 이런 하천 근처에 뭘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수변 중심으로 공간을 재편하겠답니다. 모든 수변들을 정비해서 일상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 있으면 팔면 안 되는 거죠. 투자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지 기능 3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한양도심, 한양도성, 여의도, 강남 중심으로 개발했던 것을 자 이제 서울도심이 4+1축으로 자 여기 보이죠? 돈 보이죠? 광화문에서 시청, 국가중심 측, 인사동에서 명동, 역사문화관광 측, 세운지구, 남북녹지 측, 그 다음에 DDP, 복합문화축 됐네요. 동서방향의 글로벌 상업축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축에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개발하겠답니다. 4+1축 조성과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의 재탄생. 자, 그러면서 4대 신성상축 이런 성장축을 보면서 이 동네가 개발. 이 동네가 언급되는 도시들을 보시면 돼요. 요 축에 있는 도시들을 보시면 된다고요. 그럼 그게 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 비욘드 조닝. 자, 용도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구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복합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35층 높이 규제가 삭제됐다는데 이게 조금 이제 우리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자, 비욘드 존이라는데 원래 이제 존별로 복하죠. 우리 중복이 안 되게끔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이 분리되는데 이제는 주거, 상업, 녹지, 여가 공간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토지에 그런 비욘드 조닝을 만들자는 거예요. 복합적 토지 이용을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용적률 완화는 이게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용적률 완화는 용적률은 그대로예요. 근데 문제가 한강변 아파트가 전부 다 이렇게 돼서 획일적으로 일자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한강에 요즘 옛날 아파트는 한강 앞에서 막아보니까 뒤에 아파트는 한강이 안 보이는 거죠. 뷰가. 근데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그려주니까 뒤쪽에 있는 아파트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뷰가 나오는 거죠. 대신 용적률은 똑같아요. 근데 마치 35층 규제가 폐지돼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아니죠. 여기다가 60층 올렸으면요. 옛날에는 35층이면 70층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60층 올렸으면 여기다 10층을 해야 돼요. 그 둘이 평균이 35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카이라인이 달라지죠. 근데 그걸 마치 용적률 규제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잘못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뷰가 달라지니까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강 뷰를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땅 사세요. 땅. 집 사고 어디에다가 지하철이 지상에 나와 있죠. 그걸 어디로 한대요? 지하로 놓는데요. 그리고 지상 공간을 가용지로 쓰겠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지하철이 어디 있으면요. 이렇게 지상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라? 지상 공간에 있는 곳에 자기가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팔지 말고 그걸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하화되면서 아파트 가치는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 이야기잖아요. 자기 집 근처가 어떻게 되는가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래교통 인프라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자율주행이죠. 미래교통 인프라를 또 모빌리티 허브 서울 전역 구축하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심 항공 교통을 상용화하겠다라고 돼요. 드론이죠, 드론. 드론 택시 같은 거. 뭐 그런 제도들을 만들겠다고. 근데 시작이 김포 공항에서 시작돼서 용산으로 이렇게 삼성으로 잠실로
비싼 땅으로만 오네요. 용산은 계속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걸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6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걸 그걸 알고 받으시면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도 할 것이며, 자, 여러분이 땅을 투자할 때 어떤 땅을 투자하면 좋은 땅인가 나쁜 땅인가. 자, 이렇게 뭐 묘지다, 철탑이다, 축사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지가 보이는 땅.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땅들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땅이죠. 이렇게 개발지가 보이는 땅이면 그나마 괜찮은 땅이 되는 거고요. 자, 깃발이 꽂혀 있는 땅. 여러분 깃발 아시나요? 자, 하얀색 깃발은 강제 수용이 예정된 토지. 노란색은 보상 중인 토지. 파란색은 보상이 아주 순조롭게 되어 있는 거. 빨간색은 보상이 완료된 거. 그래서 지나가다가 삼각형 깃발이 꽂혀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강제 수용 예정이에요. 예정돼 있어요. 여기는요. 이거 사업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상이 순조롭죠. 아, 그러면 이 동네는 곧 도로가 뚫리겠죠. 그럼 그 주변 땅은 괜찮겠죠. 토지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도로나 공원이 어떻게 보상돼서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 위치의 입지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달라진 거죠. 요 깃발 색깔 가지고도 우리는 또 알 수 있답니다. 하여튼 별의별 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영역을 선택하여 공부하시면 돼요. 2040 서울 플랜 같은 경우도 자, 한강변, 하천변 근처에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보유해라. 팔지 말고. 예? 자, 지하철, 자, 우리 지하철이 지상화되어 있는 곳에 투자처 있으면 투자를 하셔라. 그 지하로 옮겨가면, 지하로 옮기면 그 지상 공간이 돈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것을 보고 투자처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하게 됩니다. 뭐 강의야 정말 재밌죠. 가장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제가 최근에 이제 토지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많이 만나봤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너무 뻥을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목표는 강의 목표는요. 토지를 고객들에게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요령을 좀 가르치려고요. 그게 여러분한테 제일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서요. 실무할 때. 그래서 고객과 응대하면서 브리핑하는 이런 요령까지도 가르쳐 볼까 그럽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에게 돈이 보일 겁니다. 강남이나 종로나 노량진 학원에 곧 실무 강의 개설되니까 그때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봬요.